아저씨 옆에 배신자가 있는데 왜 같이 다녀요? 네 말이 맞다면 10억을 주지. 세길라. 아저씨 옆에 배신자가 있는데 왜 같이 다녀요? 강남 한복판 대기업 회사의 으리으리한 로비. 전 세계 바이오 산업을 좌지우지하는 미국 억만장자 제임스 톰슨 회장 앞에서 12살짜리 지안이가 던진 한마디였습니다. 로비에 있던 수백 명이 일제히 숨을 멈췄어요. 세계적인 거물 앞에서 어린 소녀가 감히 배신자 운운하다니. 톰슨 회장의 얼굴이 차갑게 굳은 얼굴로 말했습니다. 내 말이 맞으면 10억을 주마 하지만 틀리면 내 아버진 감옥에 간다. 그 순간 모두가 지안이를 비웃으며 손가락질했죠. 아무도 믿지 않았어요. 과연 지안이가 톰슨 회장의 얼굴에서 본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이 소녀가 본 것이 진실이었을까요? 지금 이 순간 세상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내기가 시작되었습니다. 10억과 감옥 과연 어떤 결과가 그들 앞에 있을까요? 이 사연이 궁금하시다면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듣고 계신 분들의 행복과 건강을 기원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간을 조금 되돌려 볼까요? 오전 9시 서울 변두리 반지하 주택에서 12살 지안이가 부스럭거리며 일어났습니다. 벽시계를 본 지안이가 화들짝 놀라며 벌떡 일어났어요. 아, 늦었다. 지안이는 부엌으로 달려갔습니다. 냉장고에서 어젯밤 남은 반찬을 꺼내고 밥을 퍼 담았어요. 김치 몇 조각, 계란말이, 그리고 따뜻한 밥 6살 때 엄마가 세상을 떠난 뒤로 지안이는 아빠의 도시락을 책임지고 있었습니다. 학교를 갈 때는 토요일이나 일요일에만 도시락을 갖다 드릴 수 있었지만 지금은 방학이라 평일에도 갈 수 있었습니다. 가끔은 새벽에도 일당을 나가셔서 몇 시간 자지도 못하고 허겁지겁 뛰어나가는 아빠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도시락 보자기를 묶으며 지안이는 벽에 붙은 메모지를 보았어요. 지안아, 오늘 점심 12시야. 조심히 와. 사랑한다. 지안이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버스를 2번 갈아타고 강남에 도착한 건 11시 반쯤이었어요. 가끔 와본 곳이라 길을 찾는 건 어렵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거대한 유리 건물이 나타났어요. 글로벌 바이오텍 한국지사 하늘을 찌를 듯 솟아오른 빌딩이 위압적이었지만 지안이는 담담한 표정으로 로비에 들어섰습니다. 지안이가 주변을 두리번거리는데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니, 지안아. 용역 조끼를 입은 아버지 민재가 다가왔어요. 얼굴에는 피곤함이 가득했지만 딸을 보는 눈빛만큼은 따스했죠. 벌써 왔어? 괜찮아요. 아빠 시간 맞춰 왔어요. 지안이는 도시락을 건네며 배시시 웃었습니다. 민재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우리 지안이 고생했다. 밥은 먹고 왔어? 네, 아빠. 지안아, 아빠 일 끝날 남았는데 집에 갈래? 아니면 로비에서 쉬다 갈래? 여기서 좀 쉬다 갈래요. 밖에 너무 더워요. 민재가 고개를 끄덕이며 로비 구석 소파를 가리켰습니다. 그럼 저기서 쉬고 있어. 아빠 일 마무리하고 금방 올게.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로비 전체가 갑자기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또각또각 날카로운 구두 소리가 로비 바닥에 울려 퍼졌습니다. 사람들이 양옆으로 비켜서며 길을 내줬어요. 마치 바닷물이 갈라지듯 통로가 만들어졌죠. 그 통로 끝에서 한 외국인 노신사가 천천히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주름진 얼굴에는 깊은 위험이 서려 있었죠. 글로벌 바이오텍 그룹 회장 제임스 톰슨, 전 세계 바이오 산업을 주무르는 거물이었습니다. 톰슨의 바로 옆에는 한국인 남자가 따라붙어 걸으며 연신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18년간 톰슨을 보필한 한승우 전무였죠. 네, 회장님 물론이죠, 회장님.
한승우가 아첨 섞인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민재는 급히 지안이를 구석으로 밀어 넣었어요. 지안아, 여기서 가만히 있어. 저분은 아주 높으신 분이시니까 절대 소리 내면 안 돼. 민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지안이는 아빠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는 듯 했어요. 그 맑은 눈동자가 톰슨 회장의 얼굴에 고정되어 있었죠. 지안이의 눈빛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평소의 해맑은 눈빛이 사라지고 무언가를 꿰뚫어 보는 듯한 깊은 눈빛으로 바뀌었어요. 아이의 미간이 찌푸려졌습니다. 톰슨 일행이 민재 앞을 지나치려는 순간이었어요. 아저씨. 맑고 또렷한 아이의 목소리가 로비의 정적을 깨뜨렸습니다. 순간 모든 움직임이 멈췄어요. 주변에 도둑이 너무 많아요. 배신자가 바로 옆에 있는데 왜 같이 다녀요? 지안이의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로비 전체가 얼음장처럼 굳어버렸어요. 톰슨의 차가운 시선이 천천히 아래로 내려와 지안이의 얼굴에 머물렀죠. 죄송합니다. 회장님, 제 딸이 아직 어려서 철이 없습니다. 민재는 허리를 깊이 숙이며 연신 사죄했습니다. 하지만 지안이는 아버지의 손을 부드럽게 밀어내고 톰슨을 똑바로 올려다보았어요. 톰슨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리고 10여 년 동안 한국에 있으며 익힌 한국말로 말했습니다. 꼬마야, 배신자라고? 내 주변에는 하버드와 스탠포드를 나온 천재들 뿐이란다. 내가 도대체 뭘 안다고 그런 무례한 소리를 하느냐? 지안이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아저씨 얼굴에 나쁜 기운이 보여요. 오늘 오후에 하려는 그 사인 있잖아요. 절대 하지 마세요. 그거 하면 아저씨 회사 오늘부로 남의 것이 돼요. 로비가 술렁거렸습니다. 톰슨의 눈빛이 날카롭게 빛났어요. 사업가 특유의 흥미가 돋궈졌습니다. 좋다. 꼬마야, 내가 내기를 하나 제안하지. 만약 내 말대로 오늘 계약이 잘못되고 내 주변에서 진짜 도둑이 나온다면 내가 너에게 10억을 주마. 톰슨의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틀린다면 내 아버지는 너 같은 딸을 둔 사기죄로 감옥에 가야 할 거다. 민재의 무릎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하지만 지안이는 여전히 흔들림 없이 톰슨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바로 그때 지사장이 성큼 걸어오더니 고함을 질렀죠. 당장 이 아이 데리고 나가. 운명의 주사위가 던져졌습니다. 지사장 정재석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너 자식 교육을 어떻게 시켰길래 회장님 앞에서 이런 망신을 주는 거야? 관상쟁이야? 배신자? 당장 나가. 지사장이 보안팀장에게 눈짓을 보냈습니다. 보안팀장과 경비원 2명이 우르르 다가왔어요. 민재는 지안이의 손을 꼭 잡은 채 끌려가듯 로비를 빠져나갔죠. 유리문이 닫히는 순간 민재는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1년 넘게 지켜온 그 화려한 로비가 이제는 전혀 다른 세상처럼 느껴졌어요. 빌딩 밖 강제로 쫓겨난 민재와 지안이는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관리팀장이 걸어 나왔어요. 서민재 씨, 지사장님 지시야. 당신 해고야. 그 한마디에 민재의 세상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관리팀장은 민재의 가슴에 달린 명찰을 거칠게 뜯어냈어요. 내일부터 나오지 마. 민재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1년 넘게 성실하게 일해온 시간이 단 몇 분 만에 물거품이 되어버렸어요. 아빠, 미안해요. 저 때문에. 지안이의 눈에도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아이는 울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빠, 저는 진짜로 봤어요. 저 아저씨 얼굴에 나쁜 게 가득했어요. 거짓말 안 했어요. 민재는 딸을 꼭 끌어안았습니다. 지안이가 거짓말을 하는 아이가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같은 시각 톰슨 회장은 최고급 호텔 대연회장에 도착해 있었습니다.
오후 3시 전 세계가 주목하는 기술 이전 계약 서명식이 시작되려는 순간이었어요. 수백 명의 하객과 기자들이 자리를 가득 채우고 있었죠. 톰슨은 상석에 앉아 서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자꾸만 로비에서 만난 그 소녀의 맑은 눈동자가 떠올랐습니다. 오늘 그 사인하면 아저씨 회사 남의 것이 돼요. 톰슨은 만년필을 집어들었습니다. 서명란에 펜을 가져다 대는 순간 손이 멈췄어요. 소녀의 목소리만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회장님? 한승우 전무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서명하시죠. 톰슨은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잠깐 이 계약 보류하겠네. 연회장이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상대 측 대표가 벌떡 일어났어요. 뭐라고요? 회장님, 지금 농담하시는 겁니까? 아니네, 진지한의 서류를 처음부터 다시 검토하겠네. 톰슨은 자리에서 일어나 연회장을 빠져나갔습니다. 뒤에서 아수라장이 된 연회장의 소음이 멀어져 갔어요. 그날 저녁 뉴스 속보가 터졌습니다. 글로벌 바이오텍 회장, 수조원 계약 정격 파기. 하지만 금융권 찌라시는 더 자극적이었어요. 12살 관상쟁이 소녀의 말만 믿고 계약을 파기했다는 소문이 순식간에 퍼져나갔습니다. 톰슨의 노망 논란이 일파만파로 번져갔어요. 며칠 후 저녁 뉴스 속보가 또 터졌습니다. 기술 이전 계약 상대 기업이 신약 임상 3상 데이터를 조작했다는 내용이었어요. 효능 데이터는 위조되었고 심각한 부작용은 은폐되었습니다. 만약 계약이 체결됐다면 글로벌 바이오텍은 효과 없는 신약에 수조원을 날릴 뻔했어요. 톰슨 회장은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그 소녀의 말이 맞았어요. 하지만 소녀는 분명히 말했죠. 배신자가 바로 옆에 있다고. 진짜 배신자는 따로 있는 걸지도 몰랐습니다. 톰슨은 비서를 불렀습니다. 얼마 전 아침에 그 아이 해고당한 용역원 딸 당장 찾아내. 다음 날 오후 톰슨은 서울 변두리 반지하 주택 앞에 서 있었습니다. 가파른 계단을 오르느라 숨이 찼어요. 녹슨 철문 앞에서 톰슨이 문을 두드렸습니다. 문이 열리고 민재가 놀란 얼굴로 나타났어요. 회장님? 톰슨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내 실수였네. 자네를 해고한 것도, 이 아이의 말을 무시한 것도. 그러니 제발 나를 좀 도와주게. 민재는 어쩔 줄 몰라 하며 톰슨을 좁은 방으로 안내했어요. 지안이가 작은 책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지안아. 톰슨이 무릎을 꿇고 지안이와 눈높이를 맞췄어요. 내 말대로 그 계약은 사기였어. 내가 나를 구해줬어. 너는 어떻게 사람 얼굴을 보고 그런 걸 알 수 있니? 할머니한테 배웠어요. 할머니도 사람 얼굴을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이 보이셨대요. 민재가 끼어들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지안이한테 가르쳐 주셨어요. 처음엔 저도 안 믿었는데 지안이가 보는 게 자꾸 맞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넌 배신자가 옆에 있다고 했지. 그게 정확히 누구니? 톰슨은 품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한국지사 주요 간부들 사진이 쏟아져 나왔어요. 낡은 방바닥 위에 사진들이 펼쳐졌습니다. 지안이는 사진들을 하나하나 천천히 살폈어요. 이 사람은 아니에요. 눈이 너무 얕아서 큰일을 못 꾸며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지안이의 작은 손가락이 사진들 위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톰슨은 숨을 죽인 채 아이의 손끝을 따라 시선을 움직였어요. 그리고 다섯 번째 사진에서 지안이의 손가락이 멈췄습니다. 이 사람이에요. 톰슨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한승우 전무 18년간 자신의 곁에서 일해온 사람이었어요. 아니야, 톰슨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 하지만 지안이는 흔들림 없이 사진을 짚었습니다.
아저씨, 이 사람 귀 좀 보세요. 귀가 뒤로 바짝 젖혀져 있죠. 이런 귀를 배신의 귀라고 해요. 톰스는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정말로 한승우의 귀는 뒤로 납작하게 젖혀져 있었어요. 그리고 입술을 보세요. 칼날처럼 얇잖아요. 입술이 이렇게 얇은 사람은 속에 욕심이 독처럼 가득 차 있어요. 근데 밖으로는 절대 안 드러내요. 지안이가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이 아저씨가 진짜 배신자예요. 톰슨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필요했어요. 자네, 나를 도와줄 수 있겠나? 증거를 찾아야 해. 민재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둑을 잡을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날부터 민재는 그림자가 되었습니다. 한승우 전무의 검은 승용차가 회사를 나서면 민재는 멀찍이서 그 뒤를 밟았어요. 경비원 시절 익힌 눈썰미가 빛을 발했습니다. 이틀째 되는 밤이었습니다. 한승우의 차가 강남의 한 고급 일식집 뒷골목에 멈췄어요. 민재는 어둠 속에 몸을 숨겼습니다. 한승우가 차에서 내렸습니다. 주변을 두리번거리더니 일식집 뒷문으로 들어갔어요. 잠시 후 뒷방에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민재는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살짝 열린 창문 틈으로 안이 보였어요. 한승우가 낯선 남자들과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서류 뭉치가 놓여 있었죠. 이 안에 한국지사 연구소의 모든 데이터가 들어 있습니다. 10년간의 연구 성과예요. 한승우의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민재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전화를 꺼냈어요. 셔터 소리가 나지 않게 설정하고 연속으로 사진을 찍었습니다. 대가는 합의한 대로죠? 합병 후 새 회사 대표 자리. 상대편 남자가 대답했습니다. 물론입니다. 톰슨 회장은 곧 물러날 겁니다. 노망 들었다는 소문이 퍼지고 있으니까요. 한승우가 비웃음을 흘렸습니다. 제가 직접 퍼뜨린 소문이죠. 관상쟁이 소녀 이야기를요. 늙은이가 완전히 끝났어요. 민재의 온몸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 소문을 퍼뜨린 게 한승우였던 거예요. 한승우가 작은 USB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상대편 남자가 그것을 집어들었어요. 바로 그 순간 민재는 결정적인 장면을 포착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톰스는 다시 반지하 방을 찾았습니다. 민재와 지안이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것 좀 보십시오, 회장님. 민재가 휴대전화 화면을 내밀었습니다. 한승우가 USB를 건네는 사진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어요. 톰슨의 눈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잘했네. 이제 마지막 단계만 남았어. 톰슨은 지안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지안아,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물어보고 싶구나. 언제 도둑을 잡아야 할까? 지안이는 톰슨의 얼굴을 유심히 살폈어요. 보름 뒤요. 보름 뒤면 아저씨 얼굴에 붉은 기운이 머리끝까지 올라올 거예요. 그때가 보따리를 다 묶는 날이에요. 보름 뒤는 공교롭게도 긴급 이사회가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톰슨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아. 그날 모든 걸 끝내겠네. 톰슨은 민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자네 덕분이야. 정말 고맙네. 민재도 꼭 쥔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드디어 진실을 밝힐 날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보름 후 긴급 이사회가 열렸습니다. 글로벌 바이오텍 한국지사 최고층 대회의 시 거대한 원형 테이블 주위로 이사들이 자리를 잡고 앉았어요. 화상으로 연결된 뉴욕 본사의 이사들도 대형 스크린을 통해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회의실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감돌았어요. 상석에 앉은 톰슨 회장의 모습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어깨는 축 늘어져 있었고 눈빛은 초점 없이 흐릿하게 풀려 있었어요. 고개가 살짝 옆으로 기울어져 있었죠. 이사들 사이에서 수군거림이 퍼졌습니다.
회장님 상태가 정말 안 좋아 보이는군. 역시 소문대로 치매가 온 게 아닐까? 바로 그때 한승우 전무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자신감이 넘쳐 흘렀어요. 존경하는 이사님들, 오늘 중대한 발표를 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한승우는 테이블 위에 서류를 펼쳤습니다. 보시다시피 최근 회장님의 건강 상태가 심각하게 악화되셨습니다. 더 이상 정상적인 경영 판단을 내리시기 어려운 상황이죠. 이사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상석의 톰스는 여전히 초점 없는 눈으로 허공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회장님께서 저에게 경영권을 위임하셨습니다. 오늘 저는 한국지사의 매각안을 최종 확정 짓고자 합니다. 회의실이 술렁거렸습니다. 매각? 어느 기업에? 넥스트 제너레이션입니다. 모든 직원의 고용은 보장됩니다. 지사장 정재석이 벌떡 일어나 박수를 쳤습니다. 전무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번 매각은 회사의 미래를 위한 최선의 선택입니다. 한승우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서류를 들어 올렸습니다. 그럼 이제 서명을 진행하겠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크크크. 낮게 깔린 웃음소리가 회의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모든 시선이 웃음소리가 난 곳으로 향했어요. 상석? 아까까지 초점 없이 앉아있던 톰슨이 고개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걸려 있었죠. 한승우. 톰슨의 목소리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힘없이 떨리던 목소리가 아니었어요. 낮고 무겁게 가라앉은 위험 있는 목소리였습니다. 보따리를 참 야무지게도 쌌더군. 한승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회장님. 갑자기 무슨 말씀이십니까? 톰슨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축 늘어져 있던 어깨가 쭉 펴졌어요. 흐릿하게 풀려있던 눈빛이 날카롭게 빛나기 시작했죠. 회의실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쾅. 민재와 지안이가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내가 부른 사람들이네. 톰슨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진실이 드러날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민재와 지안이가 천천히 회의실 안으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수십 명의 시선이 집중되었지만 지안이의 발걸음에는 조금의 흔들림도 없었어요. 지사장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니, 저 경비원이 여길 어떻게 들어온 거야? 톰슨이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앉아있게. 톰슨은 회의실 한쪽을 가리켰어요. 대형 스크린이 켜졌습니다. 화면에 영상이 흘러나오기 시작했죠. 강남의 어느 골목, 고급 일식집 뒷문 앞이었습니다. 검은 승용차에서 내리는 남자가 보였어요. 한승우였습니다. 이 안에 한국지사 연구소의 모든 데이터가 들어 있습니다. 한승우의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대가는 합의한 대로죠? 합병 후 새 회사 대표 자리. 상대편 남자가 대답했습니다. 물론입니다. 톰슨 회장은 곧 물러날 겁니다. 노망 들었다는 소문이 퍼지고 있으니까요. 한승우가 비웃음을 흘렸습니다. 제가 직접 퍼뜨린 소문이죠. 관상쟁이 소녀 이야기를요. 늙은이가 완전히 끝났어요. 화면 속에서 한승우가 작은 USB를 건네는 장면이 선명하게 잡혔습니다. 회의실이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이사들이 경악한 표정으로 한승우를 바라보았어요. 한승우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지안이가 한승우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이 아저씨 얼굴을 보세요. 눈썹 끝이 파르르 떨리는 거 보이세요? 지금 거짓말이 들통나서 무서워하고 있는 거예요. 지안이의 목소리는 또렷했습니다. 그리고 귀를 보세요. 뒤로 바짝 젖혀진 배신의 귀예요. 이 아저씨가 회장님을 배신한 진짜 도둑이에요. 한승우의 무릎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톰슨이 천천히 한승우에게 다가갔습니다.
18년을 함께 했는데 자네가 나를 이렇게 배신할 줄은 몰랐네. 톰슨의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습니다. 회의실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경찰들이 들어왔어요. 기업 비밀 유출 및 배임 혐의로 체포합니다. 한승우에게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끌려나가는 그의 뒷모습이 한없이 초라했어요. 문이 닫히고 회의실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톰슨이 민재에게로 걸어갔어요. 그리고 그의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이사 여러분, 오늘 이 회사를 구한 것은 내 능력이 아니었소. 이 경비원과 이 아이 덕분이요. 톰슨이 선언했습니다. 나는 오늘부로 서민재 씨를 보안실장으로 임명하겠소. 민재의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톰슨은 지안이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에게 약속했던 10억을 지키겠소. 해안교육재단을 설립하여 이 아이가 꿈을 펼칠 수 있도록 평생 지원하겠소. 회의실에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정의가 승리한 순간이었어요. 10년이 흘렀습니다. 미국 뉴욕 맨해튼의 고층 빌딩 글로벌 바이오텍 본사. 최고층 회장실에서 75살의 톰슨 회장이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백발이 더 희끗해졌고 주름도 더 깊어졌어요. 하지만 그의 눈빛만은 10년 전과 다름없이 맑고 깊었습니다. 똑똑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들어오게. 회장실 문이 열리고 한 젊은 여성이 들어왔습니다. 단정하게 빗어 넘긴 긴 머리, 깔끔한 정장 차림, 당당한 자세. 무엇보다 눈에 띄는 건 그 맑은 눈동자였어요. 22살이 된 지안이었습니다. 회장님 부르셨어요? 지안이가 미소를 지으며 물었습니다. 목소리도 달라져 있었어요. 12살 때의 가느다란 목소리 대신 차분하고 안정감 있는 청년의 목소리였죠. 지안아, 어서 오게. 톰슨이 손짓했습니다. 지안이는 톰슨 곁으로 다가가 나란히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뉴욕의 스카이라인이 석양빛에 물들어가고 있었습니다. 해안교육재단은 10년 사이에 크게 성장했습니다. 처음 10억으로 시작한 재단이 이제는 수백억 원의 자산을 가진 대형 재단이 되었어요. 지안이처럼 특별한 재능을 가진 아이들, 어려운 환경에서도 꿈을 잃지 않는 아이들을 지원하는 재단이었죠. 지안이는 톰슨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뉴욕에서 심리학을 전공했습니다. 그리고 졸업 후 재단에 합류해 톰슨의 가장 가까운 조언자가 되었어요. 지안아, 톰슨이 창밖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지금 내 얼굴은 어떠니? 지안이는 톰슨의 주름진 얼굴을 천천히 살폈습니다. 회장님, 지안이가 따뜻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관상은 타고난 운명이 아니에요. 톰슨이 귀를 기울였습니다. 회장님이 지난 10년간 쌓아온 선행이 회장님의 얼굴을 바꿔놓았어요. 재단을 통해 수천 명의 아이들을 도우셨잖아요. 지안이가 톰슨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지금 회장님 얼굴은요, 성자 같아요. 정말로요. 톰슨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지안이를 꼭 끌어안았어요. 고맙다, 지안아. 내가 내 인생을 바꿔놓았어. 창밖으로 뉴욕의 노을이 점점 짙어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빛이 두 사람을 따스하게 감싸 안았어요. 10년 전 서울의 반지하 방에서 만난 두 사람, 세계적인 재벌 회장과 12살짜리 소녀. 나이도 국적도 신분도 모든 것이 달랐던 두 사람이 이제는 세상 누구보다 깊은 유대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진정한 가족이 된 두 사람, 그들의 이야기는 영원히 이어질 것입니다.